오늘날 국제질서는 숨 돌릴 틈 없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내세우는 규범이 이제 국가 간 경쟁의 핵심 무기가 되었고, 이 거대한 흐름 한가운데 바로 대한민국이 놓였습니다. 세계 경제, 안보, 첨단 기술을 관통하는 규범 전쟁.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규범을, 중국은 자국식 국가주권과 디지털 통제 규범을 내세우며 블록화를 가속합니다. 글로벌 제조와 기술의 허브인 한국은 두 초강 대국의 격렬한 충돌이 가장 먼저 파도를 치는 곳입니다. 이 위기와 기회 경계에서 한국은 미래를 위해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규범 블록화란 무엇인가? 전통적인 힘의 경쟁이 규범의 전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 안보, 기술 각 부문별 규범적 룰을 지정하며 자신만의 진영 블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자유무역, 데이터 개방성을 규범의 중심에 두며 CPTPP, AUKUS, 쿼드와 같은 다층 동맹망을 통해 개방적 국제 질서를 강화합니다. 반면 중국은 국가주권을 앞세우고 디지털 통제 연지와 AI 블록체인 결제망, 디지털 위안화 등 자국 방식을 확산시키며 새로운 국제 표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블록화는 단순한 세력 다툼이 아니라 기술, 무역, 금융, 디지털 영역에서 스탠더드 표준 전쟁으로 분화되어 미래 패권의 DNA를 결정짓게 됩니다. 이부 미중의 전략적 블록화. 미국은 민주규범, 자유경제, 데이터 개방을 축으로 반덤핑 수출 통제와 같은 법제도와 인도태평양 전략, AUKUS, 쿼드 등의 군사 협력을 총동원하여 가치 동맹을 확장합니다.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AI 반도체 기술 규범, 그리고 동맹연합의 첨단 무기 배치까지 전방위에서 경쟁을 주도합니다. 반면 중국은 주권 우선, 통제와 현지화 중심 블록을 전개합니다. 자체 AI 규제 표준 JNS 기준, 디지털 위안화 확산, 위챗페이 등 블록체인 결제망을 앞세워 디지털 경제 권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실크로드 및 1대1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자국산 표준을 글로벌에 퍼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오즈 AI, 데이터 보호 등 기술 표준 AI 거버넌스 갈등, 반도체 공급망 분리, 통상 제재, 금융 결제망 주도권 경쟁, 군사기술 규범 충돌이라는 첨예한 대립에 직면해 있습니다. 3부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경제와 기술. 한국 경제는 매우 복합적인 요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대 수출 시장인 상황에서 미국은 첨단 기술과 해구산 제공이 든든한 뒷받침입니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분리 정책에 런어웨이 칩스 액트를 강도 높게 추진하며 한국 기업의 사실상 진영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첨단 반도체, AI, 배터리 등 분야별로 협력 혹은 제재라는 이중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급망 보복, 수출 규제, 관세 확대 등으로 한국 경제가 서방 진영만 바라볼 수 없다는 현실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드 사태에서 보듯 중국의 경제 보복은 한국 시장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가진 글로벌 기술 경쟁력, AI 생태계의 개방성 등은 한쪽 진영에만 의존하거나 어느 한쪽에만 조석이 어려운 지정학적 산업적 운명을 만듭니다. 실리적 복합적인 구조에서 양극단 선택이 어렵다는 현실이 오늘 한국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4부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안보와 동맹. 한국 안보의 기본 토대는 한미동맹과 미국의 전략자산 제공, 확장 억제입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 한미 확장 억제 강화, 반도체 AI 기술 협력과 같은 타층적 조건을 내세워 한국의 동맹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심 블록에 깊이 들어갈수록 한국은 중국의 외교 경제적 역공 관세, 투자 축소, 관광문화 제재 등 광범위한 보복 위험에 노출됩니다. 실제 사드 이슈와 같은 과거 경험은 이 위험이 결코 이론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진영 선택을 미루기도 쉽지 않습니다. 동북아의 군사기술 블록이 강화될수록 한국은 점점 더 너무 가까운 동맹, 너무 큰 이웃 사이에서 줄타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5부 한국의 전략, 어떤 선택지가 있나? 한국이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 전략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 중심의 명확한 동맹 전략입니다. 해구산, 기술국방연합, 미국 주도 반도체 AI 블록에 전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안보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 수출 관광 등 전방위 타격이라는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둘째, 미중 균형에 초점을 맞춘 엄격한 중립 전략입니다. WTO 글로벌 기술 표준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타변화와 중국과의 실용적 협력도 병행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신뢰 저하, 동맹 긴장 초래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셋째, 전략적 이중 기준입니다. 기술 경제 부문에서는 중국과 협력하며 안보 군사 부문에서는 미국과 초밀착 동맹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양측 모두의 불신과 수시 압박을 감내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규범 주도형 모델입니다. CPTPP/RCP 등 다자 플랫폼을 직접 주도하고 AI, 거버넌스 등 국제 표준 논의의 프런티어로 나서는 규범 중재자 전략입니다.
글로벌 규범 질서에서 영향력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외교적 자원이 요구됩니다. 6부 실질적 실행 방안과 조건. 한국이 이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건 공급망 이중 인증 체계 구축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AI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과 미국, 양측 모두와 호환 가능한 공급망 관리와 리스크 분산을 위한 구조 재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CPTPP, RCP, ASEAN, EU, NATO 등과 같은 다자, 규범 플랫폼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단일 블록에 속하지 않고 글로벌 논의의 중심 플랫폼 플레이어이 되어야 진영 리스크를 줄이고 표준 경합의 주도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디지털 규범 R&D, 데이터 보호 표준 개발 기술, 외교 전담기구 설치 등 규범 선진화 전략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한미일 군사 마이너스 경제 동맹의 재구조화와 동시에 국내에서 정당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열린 논의를 할 수 있는 규범 거버넌스 포럼 신설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인식이 함께 뒷받침될 때 실질적 전략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및 제안. 한국은 규범 전쟁 이전에 방관자도 잔류국도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능동적 규범 중재자로 경제 안보 기술, 세 축의 균형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범 설계와 중재에서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현실과 이상, 실리와 외교적 책임 사이에서 한국만의 지혜, 국민적 동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전략이 한국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깊이 있는 국제질서 해설을 매번 받아보세요.